안녕하세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간단한 수준의 웹크롤링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데이터는 미국 주식들의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US 스탁 디비던드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보이는 페이지 중 나스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심볼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주식들은 각 종목마다 고유의 심볼이 있습니다. 애플의 심볼인 AAPL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탭에서 디비던드 히스토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현재 애플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RL을 보니 이곳에 다른 종목의 심볼을 입력하면 해당 종목의 배당률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AT&T의 심볼인 T를 입력하고 AT&T의 배당률이 확인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배당률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았으니 개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깃허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리퍼지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리퍼지토리 이름은 데일리 디비던드 일드 리포트로 지어주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을 적어주고 리드미 파일과 git ignore 파일을 추가합니다.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git ignore 형식 중에서 노드를 선택해줍니다. 라이센스는 MIT로 선택해주고 리퍼지토리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리퍼지토리를 로컬 환경으로 클론해오기 위해 코드를 클릭하고 클론할 수 있는 URL을 복사합니다. 로컬에서 리퍼지토리를 저장할 경로에서 터미널을 열어주고 git 클론을 입력한 뒤 복사한 URL을 적어줍니다. 클론이 완료되면 리퍼지토리로 들어간 뒤 VS 코드에서 실행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개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터미널을 열어주고 노드 개발 환경을 시작하는 npm init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설정을 물어보는 질문을 띄워넣기 위해 y 플래그를 같이 입력합니다. 초기화가 끝나면 package.json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후 개발에 사용할 라이브러리인 Axios와 Cheerio를 설치해줍니다. 다음으로 최신 사양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구형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게 도와주는 바벨 설정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줍니다. 설치되는 동안 바벨 설정을 위해 .babelrc라는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력해줍니다. 바벨의 설정은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바벨의 사용 방법은 바벨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index.js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간단히 콘솔에 스타트라고 출력되도록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package.json 파일의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스타트 명령어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바벨 노드로 index.js 파일을 실행하도록 명령어를 적어줍니다. 터미널에서 npm start라고 실행하면 start라는 문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을 바벨 노드 init이라는 커밋 메시지와 함께 커밋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웹크롤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발에 사용할 Cheerio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처음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면 좋은 것이 공식 문서입니다.
저는 치리오의 공식 문서를 간단히 살펴보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페이지의 URL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CSS 셀렉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브라우저에서 F11을 누르면 HTML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곳을 참고해 배당률의 위치를 나타내는 CSS 셀렉터를 작성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배당률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CSS 셀렉터를 사용해 HTML 안의 특정 요소를 태그와 클래스, 아이디 등을 사용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CSS 셀렉터를 잘 모르시는 분은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잘 설명된 페이지가 많고 그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롤링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src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getData.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URL과 CSS 셀렉터를 주석에 적어두겠습니다. 그 다음 Axios와 치리오를 임포트 해줍니다. 크롤링을 수행할 getDividendYield라는 함수를 선언해줍니다. 먼저 Axios를 사용해 해당 URL에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이때 종목의 심볼이 들어갈 위치는 getDividendYield의 파라미터로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템플릿 리터럴입니다. 그 다음 비동기 처리를 위해 async await 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치리오를 사용해 해당 페이지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치리오를 사용해 가져온 페이지에서 CSS 셀렉터를 사용해 배당률만 가져와 리턴합니다. index.js 파일을 열어 기존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 daily dividend yield report라는 함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방금 전 작성한 getDividendYield 함수의 파라미터로 AAPL을 넣어 호출하고 그 값을 dividendYield 변수에 저장한 후 콘솔에 출력되도록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 데일리 디비던드 일드 리포트를 실행해 줍니다. 이제 npm start 명령어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아무 값도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CSS 셀렉터에 최상위 부모 태그만 남기고 이 부분을 HTML 형식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배당률이 있어야 할 위치에 공백을 나타내는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웹페이지마다 값을 출력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따라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모두 쉽게 읽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필요한 값의 위치를 CSS 셀렉터를 사용해 표현하였는데 웹페이지의 구조에 따라 CSS 셀렉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주석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동작하지 않는다는 주석을 적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을 나스닥 크롤링이라고 커밋 메시지를 적어준 뒤 커밋하겠습니다. 다시 크롤링 후보가 될 페이지를 찾아보았고 이번에는 마켓비트라는 페이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앞서 나스닥 페이지 크롤링 코드를 작성한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다시 크롤링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번에는 배당률 값이 잘 출력됩니다. 코드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config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stack symbol list.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 배당률을 읽어올 주식 종목들의 심볼을 어레이 형식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getData라는 함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이 함수는 주식 종목들의 심볼이 저장된 어레이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디비던드 일드 리스트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빈 어레이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getDividend 함수를 사용해 파라미터로 받은 어레이 안에 들어있는 각 종목의 배당률을 구합니다. 종목 코드와 배당률을 디비던드 일드 리스트에 저장하고 그 값을 리턴합니다. index.js 파일에 데일리 디비던드 일드 리포트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 만든 getData 함수의 파라미터로 config 폴더 안에 선언한 stack symbol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반환된 값은 디비던드 일드 리스트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콘솔에 출력하도록 작성해줍니다. 실행해보면 애플과 AT&T의 배당률이 모두 잘 출력됩니다. 코드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스탁 심볼 리스트에 값을 2개 추가했습니다. SPOT는 현재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스포티파이의 심볼이고 마지막 심볼은 존재하지 않는 심볼입니다. 크롤링 결과가 NA라면 현재 배당이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크롤링 결과가 비문자열이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출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에러가 발생하면 크롤링 도중 에러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실행해보면 특이 케이스가 잘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을 마켓비트 크롤링이라는 커밋 메시지와 함께 커밋합니다. 그리고 푸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는 현 시점에서는 잘 동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페이지가 URL이나 HTML 구조를 바꾼다면 이 코드는 동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든 것은 아주 간단한 수준의 크롤러이기 때문입니다.
웹 크롤링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료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